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안식처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큰 오해와 배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 올린 우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깨졌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흔들림조차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치 못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했던 한 여인의 삶을 믿을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륜 스캔들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과거의 복수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경각심과 함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 소중한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0대 후반의 선희 씨입니다. 선희 씨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성실하고 유능한 중견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어엿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곧 첫 손주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소박한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취미인 꽃꽂이 교실을 다니는 등 소박한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삶에는 한 명의 친구가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짝꿍이자 반세기를 함께해온 가장 소중한 친구, 미영 씨입니다. 선희 씨와 미영 씨는 어릴 적부터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를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선희 씨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반면 미영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늘 선희 씨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선희 씨가 무슨 일을 하든 미영 씨는 항상 그녀를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사소한 고민부터 결혼 생활의 갈등, 아이들 양육 문제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선희 씨는 가끔 미영 씨가 자신의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내 생각까지 다 이해해주는 가장 친한 친구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가깝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미영 씨의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선희 씨는 그런 미영 씨를 가엾게 여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남편 민수 씨에게 부탁하여 미영 씨의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선희 씨 부부에게 미영 씨는 가장 오랜 친구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 보이는 세계의 미묘한 균열이 시작된 것은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남편 민수 씨의 행동이 점차 수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식, 주말에도 이어진다는 수상한 골프 약속들, 휴대폰을 유독 가까이 두고 미진 씨가 옆에 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는 등의 모습은 이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처음에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곧 승진할 때가 되어서 그러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은 너무도 두터웠기 때문에 감히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선희 씨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불안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이가? 나한테는 그럴 리 없어.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의 액세서리였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던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분명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고가의 액세서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선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젊은 여성의 사진. 그녀는 선희 씨의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선희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도 함께 이겨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댔으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슬퍼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던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명함과 머리핀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핑크빛이 아니라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수 씨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오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수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퇴근하자마자 발견된 물건들과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쓸데없는 오해나 하고. 하지만 그녀가 내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외로웠다, 잠시 흔들렸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니.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고작 그 한마디로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의 모습에 선희 씨는 모멸감마저 느꼈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건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 여자였나? 하는 지독한 자기 비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나도 당신 못지않게 외로웠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차마 장성한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시퍼렇게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만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선희 씨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을 용서하지 말라, 당장 이혼하고 재산 다 받아내라, 불쌍해서 어떻게 해 등 다양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저렇다, 그냥 모르는 척 살아라 하며 타협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언도 선희 씨의 마음속 상처를 꿰뚫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신뢰 위에 위태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주변 시선이 두려워 결국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그의 상대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조롱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도 잦아졌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지속할 가치가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지. 나 선희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꿈 많고 밝게 웃던 선희.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자아를 일깨웠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이깟 일 때문에 망가질 수 없어.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모를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베테랑 여성 탐정인 현숙 씨를 만났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현숙 탐정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현숙 탐정은 선희 씨에게 외도의 경우 상대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